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그림을 보면 철학자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림의 가운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왼쪽에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왼쪽에는 피타고라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학자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유클리드를 중심으로 자연과학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보면 그림에서 유일하게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람이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를 견유학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견자는 개견자예요. 개유학파라는 말이죠. 디오게네스는 개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개처럼 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아테네 시장 한복판의 나무 항아리 통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옷 한 벌과 물컵 하나가 전부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소년이 혀로 물을 마시는 걸 보고서는 아, 잠깐. 그러고 보니 물컵도 필요 없는 거네. 라고 하면서 물컵도 갖다 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스스로 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면 나는 개다. 그러니 꺼져라. 라고 말했다고 해요. 디오게네스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개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개처럼 산다는 말은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라 살라는 말의 의미죠. 사회적 관습 때문에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욕구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감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수치스럽지 않다면 그 행동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에도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테네 사람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시장이든 신전이든 어디에서나 음식을 먹었죠. 심지어 그는 시장 한복판에서 자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습과 허위의식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다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햇빛 가리지 말고 제발 좀 비켜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 말을 듣고 경호원들이 이 건방진 놈. 하면서 칼을 뽑았겠죠.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오히려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만일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나도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 만일 내가 디오게네스가 아니라면 나도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네. 이 둘의 대화가 사실이라면 둘 다 멋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왜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살해당했으며 어머니는 돌에 맞아 죽었죠. 이 젊은 정복자는 모든 것을 잊으려고 술에 의지한 채 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매일 술을 마셨어요. 그러던 알렉산더는 엄청난 폭음을 하고 열흘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33살의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았어요.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디오게네스의 견유학파를 영어로 시니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시닉이 개라는 말이에요. 시니시즘에서 시니칼, 냉소적이라는 의미가 나왔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견유학파는 냉소적인 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왜냐면 냉소적이라는 말은 현실에는 불만은 있지만 멀리서 방관하거나 비웃거나 빈정대는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냉소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실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말하는 것은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진 그따위 부, 명예, 권력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디오게네스는 밝은 대낮에도 램프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찾는 듯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이 밝은 데나서 웬 초롱불을 들고 다니냐? 라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찾고 있다네. 이 도시에서는 도대체가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구만. 라고 말했다고 해요. 디오게네스는 몸을 단련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모래 위에서 뒹굴면서 더위를 견디는 훈련을 했고요. 겨울에는 거리의 청동상을 끌어안고서 추위에 견디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걸할 때 거절당하는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동상에게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디오게네스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행위예술가에 가깝죠. 삶 자체가 행위예술이었어요. 서양 철학에는 커다란 두 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로 이어지는 주류 철학과 디오게네스로부터 시작되어 쇼펜하우어, 니체로 이어지는 비주류 철학이 있죠. 플라톤 라인이 모범생 철학이라면 디오게네스 라인은 바나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나나 철학의 원조가 바로 디오게네스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오게네스와 플라톤 사이에는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책상에 이데아도 있고 물잔에 이데아도 있다고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아니 내 눈엔 책상하고 물잔만 보이는데 도대체 이데아가 어디 있다는 거야?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플라톤이 디오게네스를 집안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디오게네스가 진흙투성이 신발로 양탄자를 일부러 뭉개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플라톤이 인간은 두 발로 걷는 깃털 없는 짐승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하죠.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닭의 털을 다 뽑아버리고서는 야 그럼 이게 네가 말하는 인간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플라톤은 항상 인간을 이야기할 때마다 손톱과 발톱을 가진 이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죠. 이처럼 디오게네스와 플라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 그건 당연하겠죠. 플라톤은 전통적인 사상의 체계를 사람이고요. 디오게네스는 모든 관습과 허세를 파괴해야 한다고 했으니 둘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플라톤은 디오게네스를 가리켜 미친 소크라테스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디오게네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개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개처럼 산다는 말은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디오게네스의 삶은 그 자체가 행위예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디오게네스는 플라톤과 대립구도에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철학의 전통을 세운 사람이라면 디오게네스는 그러한 전통을 깨부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디오게네스였습니다.